그만 좀 해요. 제발이요. 손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다음 순간 찰싹하는 소리가 백화점 매장 안을 갈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리며 공기가 얼어붙는다. 한낮의 백화점, 은은한 향수 냄새와 조명 속에서 그녀의 얼굴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히 남았다. 내가 뭔데 손님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해? 매니저의 목소리는 차갑고 그 옆에서 젊은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인다. 모두가 모른 척했지만 단 한 사람만은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정영분, 78.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인. 지금은 은퇴해 조용히 손녀를 바라보며 사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그날 영부는 우연히 손녀 수진이 일하는 백화점을 찾았다. 명절을 앞두고 선물 하나라도 사주고 싶어서 오랜만에 외출용 구두까지 꺼내 신었던 날이었다. 우리 수진이 일하는 데가 여긴가 보네. 그녀는 매장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고운 머리핀 하나라도 사줄까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들려온 건 웃음소리가 아닌 싸늘한 꾸짖음이었다. 향수 매장 한가운데 매니저가 손녀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고객이 기분 나쁘잖아. 너 같은 애가 판매원 자격이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손녀의 고개가 옆으로 휘청이며 손바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객이 놀라 뒤로 물러나고 주변 사람들은 잠시 시선을 주다 이내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단 한 사람, 노인만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 애가 내 손녀야.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부는 식탁 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밥은 식어 있었고 국에는 기름이 떠 있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일하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돌아올 게 뻔했다. 그 아이는 늘 밝은 척, 괜찮은 척 했다. 영부는 조용히 방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직 초등학생이던 수진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 그때만 해도 부모는 일찍 이혼했고 수진은 할머니 품에서 자랐다. 저 아이가 이렇게 커서 남 눈치를 보며 일하는구나. 그녀의 눈가가 젖는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백화점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운명처럼 다시 떠오르는 장면, 그날의 뺨소리가 귓가를 때린다. 그날 나는 내 손녀가 맞는 걸 봤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 앞 영부는 평소보다 단정히 옷을 입었다. 머리를 곱게 말고 낡은 회색 코트를 꺼내 입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지갑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엔 10만 원짜리 지폐 몇 장과 20년 전부터 간직해온 한 장의 명함이 있었다. 정백화점 창립 감사이사 정영분. 그녀의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세웠던 그 백화점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지분은 다른 이들의 손에 넘어갔고 그녀는 단 한 번도 다시 그곳을 찾지 않았다. 그저 이름만 남은 그곳, 이젠 손녀가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젠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그녀의 발끝이 잠시 멈췄다. 노을빛이 유리창에 비치며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작게 흔들린다. 손녀는 아직 할머니가 백화점의 진짜 창립주였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리고 아무도 이 조용한 노인이 곧 세상을 뒤흔들 결심을 했다는 걸 모른다. 백화점 안에서는 여전히 매니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반성 안 해? 이런 직원이 있으니 매출이 떨어지지. 손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한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든다. 이 아이가 왜 사과를 하지? 매니저가 돌아본다. 그 앞에 서 있는 건 깔끔한 외투 차림의 한 노인. 그녀는 느릿하게 걸음을 옮기며 매니저를 바라본다. 저 아이는 당신보다 훨씬 귀한 사람입니다. 순간 매니저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고객님,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시죠? 하지만 노인은 미소를 짓는다. 아니, 난 아주 잘 알아. 이 아이가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도. 주변이 술렁인다. 매니저는 당황해 말을 잇지 못하고 손녀는 눈물을 삼킨다. 그때 노인이 가볍게 가방을 내려놓는다. 안에는 서류 봉투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살짝 두드리며 낮게 말한다. 이걸 보면 당신 생각이 좀 달라질 거야.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진다. 매장 안은 고요했고 그녀의 눈빛만이 유리 쇼윈도에 반사되어 남아 있었다. 나레이션이 이어진다.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했다. 하지만 내겐 그 아이가 전부였다. 세상에 남은 단 한 명의 피부치. 그래서 그날 나는 결심했다. 다시 세상 앞에 서기로. 다음 날 그녀는 은행으로 향했다. 그날 이후 할머니 정영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올랐다. 유리병 너머에서 본 손녀의 얼굴. 눈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울지 않던 아이. 그 모습이 눈에 밟혀 자꾸만 가슴이 저렸다. 그녀는 부엌 조명을 켜놓은 채 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한참이나 식은 보리차의 향이 허공에 흩어진다. 식탁 위에는 낡은 통장과 계산기가 펼쳐져 있었다. 그래도 이 돈이면 수진이가 월세는 좀 덜 힘들겠지. 혼잣말을 하며 노트에 금액을 적어 넣는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이 정도였다. 그저 조금이라도 손녀가 덜 힘들길 바라는 마음. 다음 날 아침 손녀 수지는 퇴근 후 곧장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손에는 편의점 도시락과 작은 꽃 한 송이. 할머니, 저 왔어요. 문을 열며 밝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오늘도 수고했구나.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할머니랑 같이 먹으려고요. 수지는 도시락을 꺼내며 웃었고 그 순간만큼은 평범한 저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다. 할머니의 시선이 손녀의 뺨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희미하게 남은 붉은 자국.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요즘 일은 괜찮니? 네. 아, 그냥 그래요.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매니저는? 아, 그 사람요? 그냥 원래 그래요. 누구한테나. 수지는 애써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요. 그 말이 할머니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었다. 정말 괜찮지 않을 때조차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버릇이었다. 그날 밤 수진이 잠든 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라디오를 켰다.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정백화점 올해도 매출 2천억 원 돌파라는 멘트가 들렸다. 그 이름 그녀의 이름이었다. 한때 자신이 세운 회사, 이제는 낯선 이들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도 잘 되고 있다면 다행이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하지 않았다. 그 회사가 잘 될수록 자신의 손녀는 더 힘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손녀는 출근길 버스에서 잠에 겨워 눈을 감았다. 휴대폰 메시지가 도착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찌개 끓여줄게. 일찍 와라. 마이너스 할머니 마이너스. 짧은 문장 하나가 그녀의 입꼬리를 올렸다. 할머니는 늘 나 걱정만 하시지. 버스 창밖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매장에서 고객이 물었다. 이 향수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의 말투엔 여전히 정성과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잠시 뒤 매니저가 다가왔다. 오늘은 표정이 왜 그래? 손님 앞에선 웃어야지. 그 말에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웃으라고 해서 웃는 게 웃음일까? 그녀의 속마음은 점점 메말라갔다. 그 시각 할머니는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인감 도장이 들려 있었다. 직원이 물었다. 어르신, 이 계좌 해지하시겠습니까? 네, 이젠 쓸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혹시 큰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직원의 질문에 잠시 미소만 짓는다. 아니요. 그저 오래된 약속을 지키려고요. 은행을 나서며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늘 참고 기다리고 미루기만 했지. 하지만 이제는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지켜야 해. 그날 저녁 손녀는 퇴근 후 할머니 집에 들어왔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고 그 옆엔 깜짝 놀랄 만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냥 할미가 그동안 모은 돈이야. 너 새 집 알아본다더라? 아니에요, 할머니.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 진짜 괜찮아요. 수진이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덮었다. 괜찮다는 말, 이젠 그만하자. 그 말에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가가 붉어지고 둘 사이엔 오래된 침묵이 흘렀다. 밤이 깊어가고 할머니는 창밖으로 백화점 불빛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언제부턴가 낯설게 느껴졌다. 젊은 시절 그곳을 세우며 꿈꿨던 건 누군가의 웃음이 피어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손녀의 눈물이 고이는 곳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시 돌려놓자. 처음처럼 웃을 수 있는 곳으로. 그 결심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자 공기마저 조금 달라졌다. 바람이 살짝 불고 탁자 위 은행 봉투가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 속에서 오래된 명함처를 꺼냈다. 이제 연락해야겠네, 옛날 사람들에게.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백화점으로 향했다. 그 한 걸음이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다. 백화점 아침 조회 시간. 직원들은 매장 앞에 일렬로 서 있었다.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한 매장은 딱 2군데뿐입니다. 매니저의 냉랭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른다. 특히 향수 코너, 매출이 제일 저조해요. 이런 식이면 다음 달엔 계약 연장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숙였다. 손녀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마치 누군가의 숨겨진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 시각 매장 맞은편 카페. 노인 한 명이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정영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맛은 쓰고 향은 익숙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면 안 되지. 손녀의 매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직원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폈다. 매니저는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하지만 상무가 나타나자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다. 허리를 숙이며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라며 웃는 모습. 그 찰나의 태도 변화 속에 할머니는 오래전 자신의 젊은 시절을 봤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던 사람들.
회사는 늘 그런 자들에게 무너졌지.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 식판 위에 김치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야, 이번에 본사에서 감사 나온다며? 그래, 윗선에서 뭐 터졌대. 상무 쪽이랑 거래처 비리 얘기도 돈다던데. 쉿, 조용히 해. 카메라 돌아간대. 직원들 사이에 오가는 낮은 목소리. 그 대화를 듣던 수진의 귀가 잠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엔 무언가가 요동쳤다. 그날 오후 매장에 본사 감사팀이 들이닥쳤다. 서류를 들고 다니며 재고와 장부를 확인했다. 매니저의 얼굴은 잔뜩 굳었다. 누가 감사를 요청했지? 그녀의 시선이 수진 쪽으로 향했다. 혹시 설마 내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입 다물어. 너 같은 애가 이 팀 분위기 망치는 거야. 고객이 있는 자리에서 또다시 소리가 커졌다. 수진의 얼굴이 굳고 주변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정영분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노인의 등장에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매장 구석을 둘러보다 향수병 하나를 손에 들었다. 이 제품, 이달 매출이 제일 낮다면서요? 매니저는 당황했다. 예, 고객층이 좁아서요. 그녀는 향수를 손끝에 살짝 묻히고 말했다. 좋은데요. 이 향은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게 하네요. 마치 잃어버린 약속처럼. 그녀의 시선이 매니저를 향했다. 매니저는 미묘하게 불편해하며 웃었다. 고객님, 잠시만요. 지금은 감사 중이라. 그래요. 감사라 그게 무섭죠.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향수를 내려놓았다. 잠시 스치는 그녀의 명함. 직원의 눈에 정백화점 창립 이사라는 글자가 보였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매니저의 사무실. 문이 잠기자마자 내부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본사 감사가 왜 하필 오늘 나와? 상무가 통화기기를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다. 이번 달 보고서 수정. 누가 넣었어? 향수 코너에서 새로 들어온 애가 있습니다. 수진이? 예. 귀찮은 일이 생겼군. 상무의 얼굴엔 불쾌한 미소가 스쳤다. 그의 계약 연장 안 되게 처리해. 감사건은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대화가 끝나자 매니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문틈 너머 누군가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수진이었다. 보고서 정리를 하러 왔다가 우연히 문 앞에서 대화를 듣고 말았다. 계약 연장 안 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열심히 일했던 모든 시간이 단 몇 마디 말로 지워지는 느낌이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때 복도 끝에서 할머니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수진아, 왜 그래? 그녀는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의 어깨를 잡았다.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괜찮다는 말 또 하려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이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세상이 잘못한 거야.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지고 할머니는 그 눈물을 손끝으로 닦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다. 다음 날 본사 회의실. 감사팀은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이상하게도 내부 장부에 서명되지 않은 승인서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펼쳤고 그곳에는 정영분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영분이라고요? 예, 백화점 창립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다. 미안하지만 내가 그 정령분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묵직하게 울렸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왔네. 그 한마디로 백화점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서류 위에 적힌 이름, 정령분. 누구도 그 이름을 쉽게 발음하지 못했다. 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거 장난 아닙니까? 창립 이사라니 말도 안 되는.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다. 노인 하나가 천천히 들어왔다. 회색 코트에 검은 목도리를 두른 여인. 그녀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안에는 바람처럼 날선 것이 서려 있었다. 미안하지만 내가 그 정령분이요. 그녀의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다. 직원 몇 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둥댔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의 서류를 손끝으로 가볍게 쓸었다. 이 서류들, 내가 만든 회사에서 이런 걸 보게 될 줄은 몰랐네. 그녀의 시선이 상무를 향했다. 젊은이, 회사는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야. 그런데 지금 여긴 냄새가 나. 그 말에 상무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요즘 시대엔 다 그런 겁니다. 성과가 없으면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녀의 눈빛이 단단히 굳었다. 성과라 그 단어가 사람의 뺨보다 더 귀한가 보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다. 이 회사가 언제부터 사람보다 돈을 먼저 세기 시작했는지 그걸 알아야겠네. 그날 오후 본사 복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노인이 창립자래. 진짜야? 그럼 상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 감사, 그 사람 때문에 터진 거래. 직원들은 흩어진 정보들 사이에서 웅성거렸다. 그리고 그 모든 속삭임의 끝엔 한 단어가 붙었다. 반전. 매니저는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물었다. 손끝이 떨렸다. 젠장 괜히 그 노인 건드렸나 봐. 그러나 그녀는 곧 이를 악물었다. 아니야, 어차피 늙은 사람 한 명. 본사에서 처리하겠지. 그녀는 수진을 불렀다. 오늘 퇴근하고 좀 보자. 그 말에 수진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뭘 또 하려는 걸까? 그녀의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갔다. 퇴근 후 매니저는 카페 한켠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계약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번 달 끝나면 계약 만료야. 네. 본사에서 정리하라네. 내가 문제를 만들었다고.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저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제가? 세상은 잘못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먼저 내치니까. 그 말에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그건 할머니였다. 그 계약서 내가 보겠소. 두 여인의 시선이 동시에 할머니에게 향했다. 매니저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 웃었다. 고객님, 사적인 일에 끼어드시면. 난 사적인 사람이 아니오. 이 회사의 창립자요. 그 말에 매니저의 얼굴빛이 바뀌었다. 정 회장님이세요? 아니, 이름만 남은 사람이지. 하지만 이름 하나 남았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나? 그녀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이 아이가 문제라 했지? 그럼 나한테 증거를 보여. 매니저는 입술을 깨물었다. 증거라뇨, 회사 방침일 뿐입니다. 회사 방침? 사람을 때리고 모욕하고 짓밟는 게 방침이야? 노인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분명했다. 그녀의 눈빛이 매니저의 눈을 똑바로 잡았다. 그날
내가 손녀의 뺨을 때렸지.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라면 CCTV로 확인하면 되겠네. 그 말에 매니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한참의 침묵 후 그녀는 테이블 위에 담배갑을 눌러 껐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르신, 세상은 약한 사람이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돌아온 거야. 약한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 그걸 한 번쯤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날 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다. 그녀가 지니고 있던 회사의 원주 문서들. 그 안에는 창립 당시 지분 분할표와 이사회 서명 명단이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오래된 종이를 따라 움직였다. 남편이 떠날 때 그랬지. 언젠가 진심이 무시당하면 내가 나서라. 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탁자 위 조명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오래된 상처 같은 주름이 이제는 용기의 무늬처럼 보였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이젠 이 회사의 공기가 너무 탁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썩은 공기는 내 손으로 바꿔야지. 다음 날 오전 본사 로비에 새로운 공지문이 붙었다. 긴급 임원회의 소집 정령분명의 관련 자료 제출. 직원들 사이에 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진짜 움직이신데. 그 노인, 그냥 과거 사람이 아니야. 이번엔 진짜 뒤집히겠네. 그 시간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손녀가 물었다. 할머니, 진짜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제 괜찮게 만들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두 사람의 얼굴에 반사된 빛이 교차한다. 하나는 젊고 하나는 늙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닮아 있었다. 이제 숨기지 말자. 백화점 본사 5층 창립 이사진의 이름이 새겨진 오래된 액자 아래 정령부는 천천히 서류철을 펼쳤다. 누렇게 바랜 문서의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백화점 설립계약서. 그리고 그 옆엔 대표이사고 김도연 감사이사 정령분. 그녀는 손끝으로 이름을 따라가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게 내 이름이지. 한때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이름.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옆에 있던 수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이게 정말 중요한 서류예요? 그렇지. 이 회사의 시작을 증명하는 유일한 문서야. 그녀는 봉투에서 한 장 더 꺼냈다. 오래된 회계장부 그리고 흑백 사진 몇 장. 사진 속엔 젊은 영분과 남편 그리고 당시 임원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이 사진 속 사람들, 지금은 대부분 세상에 없지. 하지만 그때의 진심은 남아있어. 그리고 증거도 남아있지. 그녀는 장부의 뒷장을 넘겼다. 거기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거래처 납품 수수료 비율 상모 10% 편취. 수진이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썩은 공기의 근원이야. 그날 오후 할머니는 조용히 옛 지인을 찾아갔다. 백발이 희끗한 노인, 과거 함께 회계팀에서 일하던 김 과장이었다. 김 과장, 나 영분이요. 아이고 정 이사님? 아직 살아계셨군요. 그의 눈에 반가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비쳤다. 그때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상무가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서류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야 그걸 확인했네. 그 장부 아직 남아있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면 충분하겠지? 두 사람은 오래된 창고로 향했다. 먼지가 가득한 철제 선반 사이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2003 내부 거래 기록. 박스를 열자 노랗게 변한 서류 뭉치와 한 장의 디스크가 나왔다. 김 과장이 말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납품 리베이트, 허위 보고서, 위장 계좌. 그게 전부 상무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말 못했구만. 그땐 겁이 났죠. 다들 그 사람 손아귀에 있었으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나 혼자 겁내지 않아도 돼. 내가 겁낼 나이도 아니고. 그날 밤 수지는 할머니 방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방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 펜으로 무언가를 적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뭐 하세요? 정리 중이야. 사람들이 잊은 진실을 꺼내는 중이지.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하나하나 날짜와 이름을 표시했다. 거래처 201호 금품 수수 내역, 사내 비자금 이체 기록. 할머니의 손끝은 느리지만 단단했다. 이걸 어떻게 쓰실 거예요? 때가 되면 보여줘야지. 누구에게나 세상에게.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않은 정의는 없단다. 그녀의 말에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할머니가 단순히 착한 노인이 아니라 세상을 아는 어른이라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오전 본사복도에 긴급회의 공지가 붙었다. 긴급 내부조사 자료 제출 요청. 직원들 사이가 술렁였다. 이거 진짜로 회장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창립 이사가 살아있었대. 이젠 다 끝났지 뭐. 속삭임 속에서 매니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서둘러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무님, 그 노인 진짜 뭔가 갖고 있습니다. 그 노인이 뭐든 들고 있어도 우리보다 오래 못 갈 거야. 문제는 시간이지. 그럼 수지는요? 그 애는 그냥 희생양으로 두게. 그 말에 매니저는 눈을 감았다. 양심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오후 3시 감사팀 사무실.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이 회사가 어떻게 병들었는지 보시오. 감사팀장이 놀란 눈으로 서류를 펼쳤다. 이건 공식 장부엔 없는 거래 내역입니다. 그래요. 내가 만든 회사가 이렇게 변했지. 이제 누가 주인인지 세상이 알 때가 됐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손녀가 당한 일도 반드시 기록에 남겨주시오. 네. 그 아이의 뺨에 남은 자국이 이 회사의 부끄러움이니까. 그날 밤 백화점 옥상에서 바람이 불었다. 수지는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도시 불빛이 반짝이며 흔들렸다. 그녀의 손에는 편지 한 장이 쥐어 있었다. 수진아, 진실은 결국 누군가의 용기로 세상에 나온단다. 너는 그 용기의 증인이 되어라. 할머니. 그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로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듯했다. 그래요, 할머니. 이젠 저도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감사팀에서 보낸 메시지. 내일 오전 9시 증거제출회의 회장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게 바뀌는 날이 오고 있었다. 밤은 깊었고 창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정영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장부와 서류철, 그리고 디스크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류의 한 귀퉁이는 손끝의 온기로 눅눅해져 있었고 그녀는 그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이젠 숨길 것도 없네. 속삭이듯 내뱉은 말이 방 안의 공기 속에 가라앉았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회사의 첫 직원들이 웃고 있었다. 그 시절의 열정과 자부심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땐 참 좋았는데 사람 냄새가 났지. 그녀의 눈빛에 잠시 미소가 머물렀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수지는 방 안에서 불을 끄지 못하고 있었다. 휴대폰을 켠 채
뉴스 속 정백화점 내부 감사 돌입이라는 헤드라인을 계속 읽었다. 그 뉴스 아래엔 낯선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또 회사 싸움인가 보네. 저런 데서 일하면 사람만 상하겠지. 그녀는 화면을 꺼버리고 이불을 덮었다. 그럼에도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시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할머니는 여전히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안경을 벗어놓은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수진이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오늘도 서류 정리하세요? 그래. 내일이면 다 끝날 테니까. 내일 무슨 일 있으세요? 이젠 숨지 않으려 해. 이 회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세상에 보여줘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할머니, 혹시 후회하진 않으세요? 후회라 많지.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후회가 제일 아프더구나. 그녀는 고개를 들어 손녀를 바라봤다. 너도 무섭지? 솔직히 네. 내일 다 바뀌면 제가 다니던 매장도 없어질 것 같고. 그래도 괜찮아. 사람이 자존심을 지키면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탁자 위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비는 점점 잦아들고 창밖에서 빛 한 줄기가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녀는 그 빛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을 증명해야 하는 날이 오더라. 그녀는 서류를 봉투에 담으며 말했다. 이건 내 증명서야. 가난하게 살아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증명. 수지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뻗었다. 그럼 같이 가요. 할머니 혼자선 안 돼요. 그래, 같이 가자. 그녀의 손끝이 손녀의 손 위에 포개졌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탁자 앞에 나란히 앉았다.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며 서로의 손끝이 부딪힐 때마다 짧은 미소가 스쳤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 속엔 이상한 평화가 흘렀다. 할머니, 무서운 거랑 용기 내는 거랑 다른 거죠? 그렇지. 무서워도 발을 내딛는 게 용기야. 난 지금 그걸 하려는 중이야. 그녀는 봉투를 꾹 눌러 닫았다. 내일 아침 이걸 감사팀에 직접 전달할 거야. 그러면 상무랑 매니저는요? 그건 세상이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린 진실만 전하면 돼. 그때 벽시계의 초침이 정각을 알렸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냄새가 다르네. 이젠 좀 맑아졌어. 그녀는 고개를 돌려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수진아, 내일은 우리 둘 다 웃을 수 있을까? 그럼요. 비가 그치면 꼭 웃게 되잖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탁자 위 봉투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가슴에 품었다. 내일 이걸 내놓으면 그땐 진짜로 끝나는 거겠지. 그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그 속에서 오래된 시계의 초침이 묵직하게 울렸다. 내일은 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선다. 그녀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이른 아침 백화점 본사 건물 앞. 비가 갠 뒤에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건물 유리창마다 햇살이 번져 있었고 그 빛을 받으며 정령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낡은 구두 밑창이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울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왔구나. 수진의 얼굴엔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 지금이라도 생각 바꾸시면 안 돼요?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단다. 혹시 다치면 어떡해요? 그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진실은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상처만 날 뿐 죽진 않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의 심장 소리만이 작은 울림처럼 겹쳐졌다. 회의실 앞복도 기자들과 감사팀, 이사진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상무는 얼굴이 굳은 채 서류를 쥐고 있었고 매니저는 그 뒤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 회장님, 아직 안 오셨죠? 오긴 오시겠지. 그 늙은 분이 얼마나 버티겠어. 상무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복도에 퍼졌다. 그때 문이 열렸다. 정영분이 들어섰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직원들이 웅성거렸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긴 아직도 썩은 냄새가 나는구먼. 회의실 중앙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두었다. 여기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어디로 흘러갔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상무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이사님, 그건 단순한 옛날 서류잖아요. 지금의 경영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럴까? 그녀는 봉투를 열어 장부를 펼쳤다. 여기 상무님 이름으로 들어간 거래처 수수료 명세. 이건 2017년, 2019년, 2023년. 모두 같은 계좌로 흘러갔네요.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받아들여 확인했다. 계좌번호가 일치합니다. 이건 명백한 비리 증거입니다.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허위야. 허위라면 이 디스크를 확인해 보죠. 그녀는 조용히 디스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여기엔 당신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리베이트 건은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 그 녹취록도 있지요. 매니저가 뒤에서 손을 떨며 의자를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때 정영분이 시선을 그녀에게 돌렸다. 당신, 내 손녀의 얼굴을 때렸지. 매니저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날 CCTV도 복구됐어. 어제 감사팀이 원본을 확보했지.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그 안에는 매니저가 손녀의 뺨을 치는 장면, 그리고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있었다. 순간 회의실은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다. 상무가 벌떡 일어섰다. 이건 사적인 문제야. 회사 일과는 별개야.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다. 이 회사는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가족을 때린 순간 회사도 무너졌지.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가 오늘 여기 선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차분히 회의실을 훑었다. 이 아이가 울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내가 이 회사를 세운 이유였어요. 감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 회장님의 진술과 자료는 모두 공식 기록으로 남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럼 됐습니다. 이제 이 회사도 나도 숨 쉴 수 있겠네요. 회의실 밖으로 나서자 복도에는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단지 제자리를 돌려놓았을 뿐이에요. 수지는 그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 이제 끝난 거예요? 응, 이제야 끝났구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유리 천장 위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비가 그치면 세상은 이렇게 맑아지는 법이지. 그날 이후 백화점은 긴 침묵에 잠겼다. 상무는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매니저 역시 징계와 함께 회사를 떠났다. 며칠 동안 뉴스에서는 창립 이사의 복귀와 정의로운 폭로가 연일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영부는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난 관심받으려고 돌아온 게 아니야.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을 웃으며 흘려보냈다.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다시 찾았다. 며칠 후 손녀 수지는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백화점의 향수 매장은 완전히 새로 단장되었다. 벽에는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자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다. 그녀는 진열된 향수병 하나를 들고 향을 맡았다. 그 향은 할머니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 향은 이제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때 백화점 입구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왔다. 회색 코트 차림의 할머니였다. 손에는 작은 꽃 한 송이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수진아, 일하느라 고생 많지? 할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만든 곳인데 한 번쯤 다시 걸어봐야지. 그녀는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새로 바뀐 조명 아래 직원들이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구나.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백화점 옥상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아래로는 도시의 소음이 멀게 들렸다. 손녀는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후회는 없어요? 후회야 늘 있지.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네. 누군가를 대신에 울어주던 내 인생이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울었거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손녀는 그 말을 곱씹었다. 저도요. 이젠 누가 뭐라 해도 제 얼굴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야. 사람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제일 어려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그녀는 봉투를 손녀에게 건넸다. 이건 뭐예요? 너한테 줄 게 있어서. 내가 평생 모은 적금이야. 이제 그 돈으로 내 꿈을 해봐. 이 회사를 떠나도 괜찮고, 새로운 걸 시작해도 괜찮고.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할머니, 저 아직 부족해요. 모두 부족하지. 하지만 부족하다고 멈추진 말아야 해. 해가 지고 노을이 옥상 위로 번졌다. 도시는 붉은 빛으로 물들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할머니는 조용히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이제 내 손녀가 아니라 내가 배운 선생님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내 덕에 알았지. 용기란 건 젊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녀는 잠시 먼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사람이 늙으면 후회가 쌓이고 그게 짐이 된다고들 하잖니.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이 고맙다. 그게 날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손녀는 살짝 웃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그래야겠지. 이제 내가 할 일은 너희 세대가 무너지지 않게 뒤에서 지켜보는 거야. 며칠 후 뉴스에는 짧은 보도가 나왔다. 정영분 전 창립이사, 사회공헌재단 설립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 그녀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기사 맨 끝에 한 문장이 남았다. 그녀는 끝내 눈물 대신 미소로 회답했다. 백화점 향수 매장 한켠 새로 설치된 작은 액자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진심으로 일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게 내가 남긴 마지막 향기다. 정영분. 며칠 뒤 손녀는 퇴근길에 백화점 앞을 지났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할머니와 함께 걷던 그날의 햇살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할머니, 이제 정말 웃을게요. 저도 누군가의 향기가 될게요.